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새로운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MB의 측근, 심지어 대선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보훈 인사, 또한 정부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보훈 인사가 되어서 결코 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는 많이 허물어지고 그런 한때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좀 씁쓸함이 들었다. 한 달 내내 가서 힘껏 일하는 사람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회의하는 사람에게 월 6,900만, 연 6,900만이라고 하는 보수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? 또 그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니까 참 큰 걱정이 앞섰다는 것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얻은 그런 소감이었습니다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지금 사회이사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말은 이사지만 경영진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정책을 조언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이사입니다. 사회이사가 제대로 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회사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라야지 권력층과 가깝다고 해서 그런 자리를 꽤 차고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. 대표이사가 자기보다 힘센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견제하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이사에 취임된다고 하면 그거야 정치기구지. 그게 어떻게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이 사업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족한 자본금을 약속대로 지원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. 왜냐? 협동조합의 생명은 자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가 하는 행정과 영역이 다릅니다. 행정은 효율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특히 이윤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협동조합에 맡기고 제대로 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만 감독을 하는 것이 농협의 사업분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체다 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죠.